최근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형식은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이 지원을 다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싸우지 않고 마을을 내준 곳도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2년 넘어가면서 러시아는 이 집단 동원 총력 전쟁을 치를 체제가 갖춰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자원도 부족하고 이제 군에 다 안 가려고 병력 기피를 하고, 이 가서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철만 군에 있고 젊은 사람이 입대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대반격을 한다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전차, 장갑차, 포 등을 많이 줬는데, 그 대반격이 당시 보면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사이에 이 마리우폴 정도를 중심으로 중간을 끊어가지고 러시아를 두동강 낼라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러시아가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능력이 막상 공격하는 데서는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했고 저게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시간을 끌다가 패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미국, 유럽 등에서 떠돌았고, 미국 공화당은 지원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지원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이제 가까스로 그 지원이 이제 결정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 쪽에 물자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형태, 아직 본격적으로 가지도 않았죠. 근데 작년에 대공 지원을 받지 않는 지상작전만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잘못인 거예요. 자, 작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비행기를 못 받았잖아요. F-16을 달라 했는데. 지금 요 근래 보면 네덜란드가 24대, 벨기에가 몇 대 해서 유럽에 있는 F-16, 유럽에서는 F-16이 노후 기종이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 항공 체계에서 러시아 쪽의 비행기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 미국의 비행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달간의 지금 이 조종사 훈련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F-16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그야말로 그냥 땅으로 지상으로만 진격해오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제공권뿐만 아니라 흑해 바다도 장악하고 있고 미사일도 월등하게 우월하고 장거리 타격도 월등하게 우월한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상군만 확충했다. 지상군과 장비만 확충했다고 공격이 원활하게 될 수는 없었죠. 또 러시아가 1차 대전식으로 참호와 바리케이트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놨고 이 공중 공격 등으로 이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실패는 어쩌면 예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제 반성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 쪽에도 전달되고 있어요. 그 반성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팔 다리를 묶어 놓고 싸우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주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벨라루스를 통해서 공격을 해가 기후를 함락하려 했죠. 진격했죠. 또 러시아 본토에서 엄청난 미사일 쏴대고 러시아 본토에서 엄청난 비행기들이 출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멀리서 때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이요, 러시아의 공격망에 들어있죠. 요 근래 보면 어디 안전한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이제 유럽이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시키려 해도 우크라이나 군을 안전한 데가 없다는 게 고민이고,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데도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같은 무기를 좀 달라 해가 주면서 작년에 어땠습니까? 거리 제한을 했지요. 350km 이렇게는 못 쏜다. 우크라이나 영내에 러시아 점령지 정도만 공격하라. 이렇게 했고, 다른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주는 무기가 이 방어용적인 무기를 주고 지상전 무기를 줬지, 그야말로 성능이 뛰어난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이런 무기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덩치의 깡패하고 싸우면서 이 나익 같은 그런 자그마한 사람을 손발을 묶어놓고 싸우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데 대한 반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 발틱 3국이 이러다가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많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패전을 면하기 위해서 휴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점령한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틱 3국이다.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의 역의 영토 칼라닌그라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칼라닌그라드하고 발틱 3국 폴란드 사이에 이 회랑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회랑을 장악해가지고 러시아의 역의 영토를 발틱에 있는 칼라닌그라드라는 도시를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 발틱 3국을 고립시키고 또 폴란드 영토인 이 회랑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겠나 해서 폴란드가 지금 방어벽을 이 발틱 3국하고 러시아 국경에 강력하게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발틱 3국과 폴란드다. 그 다음에는 몰디브하고 루마니아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 밑에 무릎을 꿇고 적당히 상납을 하면서 지내느냐, 아니면 러시아하고 이번에 끝을 보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러시아에 의해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인지상정, 동정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동정의 당위성을 가지고 지원을 유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불평들을 많이 했지요. 끝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달라 그런다. 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벽이다. 우리가 너네들 막아주고 우리 국토가 다 엉망이 되고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당신들은 무기라도 줘야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주면서 애를 먹여서 러시아는 하루에 10,000발을 쏴야 되는데 13,000발쯤 쏘는데요. 우크라이나 하루 2,000발 쏘고 있다. 이래가 싸움이 되겠느냐. 자, 작년에 하계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로 끝나면서 유럽이 지쳐가지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에 적당히 발을 빼야 되는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푸틴의 최종 목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유럽을 옛날에 동구권에 속하는 영역은 다 자기들 손아래 제적 러시아처럼 복속시키고 이제 서유럽과 국경을 마주하려는 게 푸틴의 계획이다라고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묶어서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들어야 러시아가 힘이 빠져서 꼼짝 못할 거다.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측에는 잔인한 이야기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금 인명 부분에서 끝없이 소모시켜야 된다. 지금 벌써 50만 명의 사망 부상자가 러시아에 나왔다. 우크라이나도 한 35만 명, 40만 명쯤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우크라이나의 대체적인 시각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를 발이 묶이도록 하고 소진시켜야 된다로 거의 굳어졌어요. 그래서 EU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 지금 군비 정강이 계속되고 우리가 이걸 군비를 러시아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군대와 그 다음에 군사 장비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장기전으로 소진시켜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토, EU의 명주인 독일에서 지금 군사 역량을 확충시키고 특히 폴란드하고 이 발틱 3국에 대해서 독일이 지금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왈키 해랑 아까 앞에 이야기한 발틱 3국과 폴란드를 가르는 수왈키 해랑에 지금 방어를 전담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기갑 여단을 창설했는데 이걸 갖다가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을 갖다가 주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의 독일군을 리투아니아에 주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 군대가 한 3개 정도 사단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마크롱이 초반에 제일 뺀질거렸죠. 휴전해라 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사 고문단을 파병하겠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교육시키는 파병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파병에 대해서 폴란드하고 발틱 3국 등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자, 스웨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갖다가 강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무기 13억 불의 이 군사 원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스웨덴은 공중정보통제기조차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제일 멍청한 것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서 거기에 타이밍도 놓치고, 주는 타이밍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뭐 거리 사용 제한을 갖다가 넣고, 적절한 타이밍에 주지도 않았고, 거기에 또 제한도 가했고. 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꼭 필요할 때 행동해야 될 걸 미루었다가 나중에 꼽으로 또 치르면서 거기에 또 구실을 붙이고, 이러면서요, 미국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하이마스에 대해서 러시아 영내 공격을 허용한 것도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게 러시아에 항복하거나 패전한 상태에서 휴전으로 끝나게 되면 유럽은 일제히 미국의 등을 돌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를 휴전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은 그런 형태의 휴전이요, 얼마나 많은 미국의 동료들이 이제 미국은 못 믿겠다고 돌아서게 될 건가. 미국은 아마 2차 대전 초반에 이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안달을 하다가 결국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고, 진주만 공격을 받고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상으로 미국이 고립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럽에서는 육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이참에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녹아 떨어지게 만들고 푸틴이 힘이 약해지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러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그리고 그때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치러야 될 비용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독일 미넨 회담을 하면서 독일이 슈데텐 합병, 체코 합병,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가는 동안에도 2차 대전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위안을 하다가 결국은 프랑스는 함락당하고 영국은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는 쪽으로 유럽이 가고 있어요. 미국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